오늘은 제가 좋은 필라테스 센터 고르는 방법, 그 다음 좋은 필라테스 선생님 고르는 방법 5가지씩을 총 10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질문은 항상 저를 도와주는 저희 수아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받는 질문들, 그 다음에 지금 센터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강사 너무 많잖아요. 요즘 강사 너무 많은데 그 강사 중에서 나이스한 강사를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야야야. 좋은 센터 고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좋은 센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목적에 따라 고르는 게 달라져요. 나는 통증 케어, 치료, 재활이다. 그러면 의원에서 필라테스를 다루는 데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기능적인 움직임이 좋아지고 뭐 바디 쉐입, 유연성, 단순한 운동 목적이다. 그러면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다루는 센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접근성인데, 1대1 필라테스는 좀 멀더라도 내가 정말 좀 추구하는 방향이나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근데 그룹은 일단 가까워야 잘 가잖아. 그래서 좀 접근성이 용이한데 가까운 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룹이라면 가격이 무시 못하잖아. 그래서 그죠. 이제 1, 2만 원 차이 가격을 좀 견져보는 것도 좋은데, 가까운데 여기가 10,000원이 싸고 여기가 한 2만 원 더 비싸. 그러면 그거를 체험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가격 대비 만족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시설에 관한 건데, 요즘에 또 인테리어 예쁜 데 많잖아요. 근데 시설이 예쁘기만 한 데가 있어요. 그냥 예쁘기만 한 데. 근데 시설 플러스 접근성, 가격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죠. 센터의 전체적인 청결도, 그 다음 선생님들의 뭐 용모 단정이나 서비스적인 거,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를 결정을 해도 강사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강사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강사? 요즘에 강사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하러 갈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군가를 딱 만나면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주려고 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 있죠. 저는 여기를 개선하고 싶어요, 저기를 개선하고 싶어요 했을 때 막 주입시키는 정보만 주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수렴하면서 듣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상담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두 번째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냥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필라테스의 원리 설명하면서 정보를 주는 선생님보다 내 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주는 선생님이 선택하시는데 좀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선생님의 용모 단정도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방장이라고 하면 딱 하얀색 모자에 하얀색 딱 그 앞치마를 두른 옷이 있는데, 힙합 바지, 막 피어싱 주렁주렁 막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이 장소에 우리가 생각한 인물의 복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필라테스 선생님의 전문 복장이라는 건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단정하고 깔끔해야 되겠죠. 뭔가 이렇게 막 멋부리고 좀 노출이 심하거나 좀 보기에 불편한 옷을 입은 선생님은 사실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만족도는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도 중요하지만 용모 단정도 세 번째로 강사를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지도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수아도 알잖아. 그냥 단순히 누워요, 올라오세요, 누워요, 올라오세요 이런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지금 올라올 수 없는 체형일 수도 있고 숙련도에 따라서 이 동작이 미숙해서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 조금만 더 뭐 말아요 뭐 이런 표현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치열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장 그 동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못하는 동작에 봉착했을 때 이 동작을 잘 할 수 있는 점진적인 단계를 아는 선생님이 분명 있어요. 경사도나 각도나 범위 조절, 그리고 뭐 소도구의 활용 같은 거, 그리고 기구의 서포트로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가동 범위를 좀 만들어주는 거. 방법은 다양한데 막연히 내가 지금 못하고 너무 힘든데 화이팅만 넣어주는 선생님은 사실은 조금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관리에 대한 건데, 우리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나는 분명히 어디 산다고 얘기하고 뭐 몇 남 몇 녀라고 얘기하고 뭐 뭘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머리를 하러 갔는데 또 똑같은 걸 물어봐. 어디 사세요?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직업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똑같은 걸 또 물어보네? 관리를 못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은 우리한테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영혼 없이 그냥 형식적인 질문을 하는 선생님이구나. 그럼 나도 그냥 영혼 없이 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해줘.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내 몸에 관한 거 있죠. 처음에 내가 운동 목적으로 얘기했던 거, 그 다음 전 시간에 내가 동작을 어느 범위에 어느 개수를 했는지, 몇 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다가 그거를 좀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레이드를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적으로 관리받는 느낌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데이터 관리나 나에 대한 기록들을 얼만큼 지도하는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횟수를 많이 해가지고 할인받고 이런 것도 당연히 금전적으로 중요하지만 1, 2만 원 아끼려다가 정말 만족도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한 5가지 있죠. 뭐 용모 단정, 인성, 그 다음 뭐 상담할 때의 태도, 그리고 이 선생님이 진짜 목표를 어떤 식으로 정해주는지, 관리를 나한테 잘 해주고 있는지, 단순히 모양 만들기를 하질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체험을 꼭 해보시고 강사 선생님을 결정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A 선생님 한번 체험해보고 B 선생님 체험해보고 C 선생님 체험해보고 이 중에 원하는 선생님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분명 합이 맞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냥 유료로 체험 수업 정당하게 받고 결정하셔도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라고,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센터랑 좋은 강사 선생님을 이러한 방법들로 만나서 건강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이 5가지.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또 뭘 궁금해 아까? 다들 1대1 수업 받고 싶지만 가격적인 고민이 있잖아요. 1대1 수업하고 그룹 차이? 네. 그것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1대1 수업하고 그룹 차이가 뭐예요 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1대1 수업은 비싸고 그룹은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효과가 한 10배는 차이 난다 보시면 돼요. 1대1 수업은 내 몸을 정확하게 파악한 선생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는 더 시켜주고, 지금 해선 안 되는 동작은 좀 빼가면서 계속 나만을 위한 동작을 시키다 보니까 효과가 그만큼 빠르죠. 근데 그룹은 어때요? 이미 차려진 밥상에 약간 뷔페 같은 거야. 나는 회를 못 먹는데 차려져 있는데 그냥 내가 빼고 먹자. 근데 좀 저거는 맛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패스하자. 이런 식으로 힘든데 그냥 민폐여서 참고, 어려운데 모르겠지만 민폐일까봐 참고, 수업하다가 갑자기 손 들고 선생님 저 이거 너무 힘든데 이렇게 질문할 수 없잖아요. 남들을 배려하느라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정말 오히려 부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선생님을 배려한답치고 같은 그룹 구성원을 배려한답치고 참다가 오히려 더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사실은 좀 1대1에 비해서는 불안정한 부분들이고, 1대1은 어쨌든 계속 선수 트레이닝 하듯이 정말 그 데이터가 되게 세세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지금 가동 범위, 그 다음 목표 설정의 달성도, 그 다음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목적,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코스 요리처럼 뭐 오마카세 이런 것처럼 알레르기 있는 거 빼고 좋아하는 건 더 넣어주고, 지금 이 몸 상태에 따라 또 계속 컨디셔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로 치면은 1대1은 고속도로, 그룹은 국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테스 하면 살 빠지나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맞지? 다이어트 되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물론 됩니다. 당연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운동을 하던 식단이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라테스든 웨이트든 뭐 요가든 뭐 다른 운동이든 여러분이 기초 대사량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드시거나 활동량에 비해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당연히 살은 안 빠지고 쪄요. 진짜
건강한 근육 돼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뭔가 칼로리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닭가슴살, 현미밥, 고구마 이런 거 영양학적으로 막 계산해서 드시는 거 물론 좋지만 우리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사실 고구마 한 개 먹는다고 돼지가 되지 않아요. 막 열 몇 시간 막 쫄쫄 굶다가 아침에 폭식하기보다 그냥 배고플 때 고구마 반 개라도 드세요. 그게 제가 해본 결과 제일 건강한 다이어트인 것 같고, 필라테스를 하는 것도 근골격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을 써요. 그럼 당연히 근육량이 올라가고 대사가 좋아지고 칼로리 소모가 잘 되고, 그럼 우리가 근육을 쓰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고 당연히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단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운동도 해주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강사분들을 위한 Q&A로 다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약간 그알처럼 파제껴 볼 테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